조금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요. 내년 이후에 미국 회장님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글쎄,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죠. 크리스탈볼을. 네. 이게 상당히 예견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코비드가 딱 걸쳐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끝나야 모든 일이 좀 정상화가 될 텐데 일단 그게 먼저 끝나야 되고, 두 번째 이제 미국이 이제 리쇼링이 시작했으니까 제가 뭐 이게 뭐 트럼프가 시작해서 어떻게 되고 뭐 바이든이 시작해서 어떻게 되고 이거보다는 일단 미국이라는 큰 배가 리쇼링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게 다시 오프쇼어로 갈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릴 거라고 봅니다. 한번 이 배가 스타트하기가 어렵지 일단 스타트가 됐기 때문에 이 리쇼링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 보고, 지금 제가 그 클럽 이민 그 세미나에도 한두 번 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미국에 이민 가는 거 나쁘지 않다. 왜냐, 이제 많은 그 중산층 또는 중간 매니저 레벨 그러한 잡들이 많이 다시 다시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제가 미국을 갔을 때에는 그러한 매니팩처링 잡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옵쇼어로 나가면서 그러한 중간 관리층의 잡들이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사실 그간에 제가 한 90년도부터 2000년대까지 미국 오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잡이 없어서 자기 돈으로 뭔가를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수밖에 없는 여건들이 많았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자영업을 내 돈 가지고 내가 리스크를 안고 시작하면 이 이민 가기가 사실 겁나죠. 왜냐하면 뭐 말 잘 통하고 그 정도 돈이 있으면 서울에서 내가 자영업을 하지 뭘 그걸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 가가지고 그런 자영업을 해서 내 애를 키우고 내 생활을 영위하느냐,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나. 그런데 제가 재작년부터 봤을 때에는 이제 그 러스펠트나 캘리포니아에 그런 중간관리층의 그 직업들이 많이 다시 창출이 되고 있고, 보통 그러한 관리층의 연봉이 약 8만 불에서 12만 불 사이. 그러면 4인 가족이 뭐 조금 세이브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생활하실 수 있는 그러한 그 시스템이 다시 만들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제가 보기에 옛날 80년대 미국 가는 것처럼 뭐 안심하고 미국 가셔도 되지 않겠나. 저는 2, 3년 내에 미국 경제는 지금과 같은 톤을 유지한다면 약 뭐 GNP 한 3% 내외로 GNP가 올라가면 충분히 우리가 미국을 이민을 가셔도 걱정 없이 사실 수 있지 않나 그래요.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할 거다. 가능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 또한 믿습니다. 그러면 피터 지사장님, 네. 유럽의 내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유럽도 올해 코비드로 많이 힘들었죠? 지금도 아주 힘들어하고 있고요. 사실 뭐 백신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만 뭐 그게 어디서 어떻게 풀리고 얼마나 안정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사실 뭐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하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에 대한 부분은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라이프 스타일로 돌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 코비드가 유럽에서 더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것도 사실 그런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일단 비즈라고 하죠. 그 왜 유럽 사람들 서로 만나면은 기본적인 인사가 양쪽 볼에 뽀뽀하는 거잖아요. 되게 스킨십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렇게 뭉치는 것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확산세나 이런 것들도 더 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국가별로도 유럽에서 보면은 이제 그런 리스트릭션을 아예 싫어해가지고 막 싸우는 곳들도 있는가 하면, 뭐 포르투갈처럼 그냥 진짜 말 잘 들어가지고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또 말 잘 듣는 이제 국가들도 있죠. 그러니까 유럽
안에서도 보면은 EU라는 하나의 큰 어떻게 보면 연합체로 있지만 국가별로의 또 성향들이나 이 따르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사실상 되게 unpredictable해요. 그 보더를 지금은 뭐 다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 있으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뭐 어느 날 갑자기 이 EU에서 벗어나 가지고 문을 닫아버리고 이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 안에서도 이제 이 세계에서 이제 코비드가 끝나면 가장 빨리 성장할 수 있는 나라들 이렇게 선정을 해보면은 이제 유럽 나라들에는 눈에 띄게 이제 포르투갈에 눈에 띄어요. 네. 그 동안에 한국 분들이 포르투갈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제 투자이민이나 이런 골든 비자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셔서 많이들 관심이 있으실 텐데 이제 국가들별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좀 청정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국가들을 좀 생각을 하시고 뭐 고려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아직까지는 뭐라고 뭐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게 현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고객분들 중에 이제 포르투갈을 직접 가서 네. 사실 곳을 직접 고르고 네. 싶다 이렇게 네. 해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내년에는 정말 포르투갈을 꼭 네. 가실 수 있기를 제가 바라봅니다. 그 와중에서도 뭐 지난달에도 갔다 오신 분이 계시고요. 네. 뭐 갈 때는 이제 쿼런틴이 없으니까 격리를 안 하고 돌아와서만 이제 2주를 하세요. 근데 또 아주 좋았다고 그러세요? 네, 얘기도 하시고 그쪽에서든 이제 또 이 나라마다 진짜 성향인데 포르투갈 사람들은 법을 참 잘 지키는 사람들이어서 굉장히 제너러스하고 되게 제너러스하고 이제 이 문화가 되게 착합니다. 네. 세계에서 3번째로 네. 안전한 나라가 네. 이제 포르투갈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착해요. 사람들이 범죄율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는 뭐 갔다 오시는데도 큰 문제 없으셨다고들 하시긴 해요. 근데 어찌 됐던 이제 보더가 막혀 있는 곳이 아니라 EU가 자유롭게 소통하고 네. 뭐 왕래하는 곳이기 네.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는 뭐 잠재 리스크는 크죠. 네. 네. 그럼 곽 기사님 내년 이후에 캐나다 어떤 변화가 좀 있을까요? 캐나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영국과 프랑스가 한 1867년 이렇게 연합해서 만든 국가고요. 실질적으로 약간 좀 역대 이렇게 수상은 다 프랑스 계통이에요. 네. 영국 여왕의 이제 통치권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잡음이 별로 없어요. 뭐 캐나다가 뭐 요란하거나 논나지하는 뭐 먹고 죽내 사나 이런 것도 없고요. 네. 그러니까 사회주의와 민주주의가 훨씬 나아. 그러니까 미국이 완전한 자본주의 국가라면, 그러니까 세금 제도도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나라가 와서 만든 나라이지만 유럽 같지도 않고 미국 같지도 않으니까 사회가 이렇게 뭐 치열하라든지 뭐 이렇게 소매치기라든지 도둑이라든지 이런 사건 사고가 별로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스테이블해요. 안정적이고 코로나가 있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사람이 캐네디언을 말할 때는 너희들은 법 없이도 그냥 조용하게 잘 살 사람이라고 그만큼 좀 답답함도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 나이스한 나라 그런 캐나다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기후적인 조건, 환경적인 조건이 아무래도 그 어떤 국민성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이런 코로나 이후에 캐나다는 많은 변화보다는 종전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리바운드가 빨리 돼서 회복되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서문영 씨는 그러면 내년에 호플리 백신이 보급되고 이제 일상으로 저희가 돌아가게 된다면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저는 아무래도 여행 다니는 걸 워낙 좋아했어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는 게 너무 좀 답답하고 막 그렇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이 보급이 되면 아까 말씀해주셨던 국가들을 한번 가보고 네. 좀 괜찮은 국가에서는 한두 달 이렇게 지내보면서 나중에 세컨 라이프를 위해서 이민을 계획해보는 것도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미래 세대를 대표해서 서문영 씨가 오늘 참석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우리 이민의 베테랑이신 우리
각자 선호하는 나라 추천을 한번 한 나라씩 해주신다면 곽 기자님부터요. 지금 20, 30대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을 졸업한 나이고 한창 일할 나이니까요. 잡이 이제 많은 나라.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어떤 자기 전공과 관련이 있는 잘할 수 있는 나라니까 아무래도 이제 잡의 기회는 회사들이 많은 미국이 넘버원이 될 것 같고요. 캐나다가 이제 뭐 한 두 번째.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번째가 잡으로 본다면 취업에는 이제 또 유럽의 다양한 국가들이 있다고 봅니다. 한 나라만 추천을 해달라고.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면 피터 지사장님? 글쎄요, 저는 결혼이나 뭔가 묶이기 전에 라면은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유럽을 저는 추천을 하고 있고요. 다만 유럽은 이제 언어가 나라들끼리 기본적으로 영어를 하면은 뭐 어느 정도는 된다 하더라도 이제 언어 때문에는 좀 이슈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젊은 층한테 결혼 전에 진짜 생각을 한다면 저는 사실 뉴욕을 추천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네. 제가 뉴욕을 언제 갔었냐면은 20대 한참 후반에 갔어요. 네. 캘리포니아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그러면서 그 거의 20대가 끝나고 뉴욕을 갔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20대를 뉴욕에서 살았으면 또 많이 달랐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많은 그 어떻게 보면은 잘난 사람들 그리고 많은 인종들, 문화들 이런 것들이 정말 팩돼 있는 곳이거든요. 댄스가 정말 높은 곳이라 이쪽에서는 이제 뉴욕도 이제 일하는 쪽에서는 상당히 권하고 싶은 곳이고 오히려 또 이것도 이제 젊은 친구들의 또 성향에 따라 다른데 좀 문화나 그런 컬처 쪽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에서는 포틀랜드 아주 강추하는 곳이고요. 유럽 쪽에서는 그 포르투갈을 아주 저는 권해요. 일단은 안전하고 그리고 그 영어를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전 인구의 한 80% 이상이 90% 가까이가 영어를 써요. 그래서 그 포르투기스가 메인이지만 다 영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는 그런 안전함과 자연과 또 그런 좀 다른 그 느낌의 특히 F&B 생각한다면은 포르투갈 아주 강추하고요. 네. 포르투갈을 가보시면요, 이 서양의 문화와 동양의 문화가 굉장히 잘 신비롭게 섞여 믹스가 돼 있어요. 그건 이제 아마 예전에 그 식민지의 아픈 역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음식도 그렇고요. 음식도 밥이 주식이잖아요. 라이스 한국 굉장히 음식이 많이 생각이 안 날 정도예요. 네, 포르투갈은. 밥이 주식이고 네. 뭐 매콤한 거, 담백한 거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독특한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처음에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다들 여러 나라를 말해주셔서 우리 회장님은 어느 나라를 말씀하실지 미국이실 것 같은데. 회장님은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20대를 위해서는 뉴욕입니다. 네. 모든 게 다 있습니다. 잡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다음에 일도 있고 생활도 있고 무슨 얘기냐? 6th Street, 34th Avenue 그런 6th Avenue, 34th Street을 가시면 아파트가 있는데 그 옆에 그 디자이너 그러니까 패션 디자이닝 패션 스트리트가 있어요. 거기서 옷도 만들고 네. 거기서 살고 네. 그 다음에 42가 가면 거기는 뮤지컬 티어터가 네. 있고 그러니까 서양 사람인데 영어를 못합니다. 어디서 왔냐? 동구 유럽에서 온 사람. 똑같이 생겼는데 영어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영어를 못한다고 해서 나를 자책할 필요가 없는 곳이 뉴욕입니다. 그래서 뉴욕을 한번 들어가서 그 맛을 보면 절대로 못 빠져나옵니다. 왜냐? 거기는 센트럴파크라는 거대한 공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놀고 뭐 다 거기 있습니다. 거기를 요행이 빠져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 그 LA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20대 분들한테 추천하는 곳. 그 다음에 이제 30대 후반 결혼하시고 애를 기르시는 분들은 그건 뭐 미국으로 오셔야지. 왜? 랜드 오브 오퍼튜니티. 네, 기회의 땅. 그 다음에 아시다시피 그 다음에 랜드 오브 프리덤입니다. 자유가 있는 곳. 네. 그 다음에 미국 그 국가를 보시면 거기가 랜드 오브 브레이브스예요. 그러니까 용감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살려면 기회의 땅, 기회와 프리덤을 원하면 용감해야 됩니다. 미국 관광청에서 나오시는 그
소개를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freedom이라는 게 it's not free. 네. 그러니까 freedom is not free. 네, 네. 그러니까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네. 그런 기회를 가지려면 용기가 있어야 돼요. 음. 그런 분들이 미국을 오시면 애들한테 뭘 주느냐? 오퍼튜니티를 주는 거죠. 왜? 아까 같이 말씀드렸지만 하버드만 가겠다고 포커스하는 것이 아니고 실리콘밸리에 예를 들어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더블리 일렉트릭 엔지니어링을 하면 믿거나 말거나 연봉이 10만 불입니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는데 영문과를 졸업했다. 그럼 연봉이 4만 불입니다. 하버드를 가려면 내가 학비를 1년에 10만 불을 써야 됩니다.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는 1년에 2만 불이면 됩니다. 그런데 영주권을 가지셔야지. 그러면 40대 분들한테는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기회를 애들한테 주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에 유학을 보냈어요. 한 사람당 100만 불 듭니다. 4년 졸업시키려면. 그런데 그 100만 불 가지고 미국을 이민 가시면 산호세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가서 1년에 10만 불 벌 수 있습니다. 그런 오퍼튜니티를 애들한테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내 세컨 라이프 애들 기르면서 그 다음에 잡을 가지면서 충분히 세컨 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약간 제 또 추가로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그 레벨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뭐 유럽 전 이렇게 어떤 이제 앞으로의 세컨 라이프에 대한 플래닝을 어떻게 보면은 많이 해드리는 입장에서 네. 사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얼마가 있냐? 중요하죠. 네, 이민 가고 싶은데 뭐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요. 네. 능력이 있든 돈이 있든 둘 중에 하나 네. 있어야 되는데 가면은 바로 잡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능력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이민이라는 것, 특히 세컨 라이프를 한국 외에 밖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권해드리는 딱 그 가이드라인이 네. 10억 이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10억 이상 있으시면은 미국 가세요. 구체적이시네요. 네, 근데 10억이 안 넘으신다 하면은 유럽을 생각하세요라고 합니다. 그게 실제로 가서 뭐 저도 이제 1세대 분들 어려서부터 가서 많이 만나뵀지만 대부분 가면 시작하는 게 다 뭐 그로서리 스토어 뭐 세탁소, 런드리 아니면은 뭐 그 뭐죠? 그 리커 스토어 이런 다 그런 아니면 제조업에서 이렇게 하시고 사실은 많은 때에 보면은 그 이 세컨 제너레이션을 위해서 퍼스트 제너레이션이 컨숨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뭔가 버닝을 하는 거야. 내 우리 아들 딸을 위해서. 근데 이게 절대 행복한 경우들을 많이 못 봤어요. 머리가 다 쉬었잖아. 저도 이제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면 뭐 동남아나 이런 데도 보면은 말레이시아 같은 데만 봐도 큰 돈이 안 들면서도 이게 세팅을 좀 잘 할 수 있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본인의 버짓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능력에 따라서 초이스를 좀 많이 가지고 보시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네. 한국에서 이민을 가장 고려하는 세대가 40대와 50대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마 요즘 가능한 이민이 투자금이 반드시 필요한 이민이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그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오늘 조언 한마디씩 우리 미래의 이민 후배들에게 조언 한마디씩 해주세요. 회장님? 우리 곽 이사님부터 먼저. 박 기자님부터? 네. 지금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거든요. 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캐나다, 미국, 한국에서 25년, 캐나다, 미국에서 한 30년 정도 살았는데 네. 이렇게 보면은 50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한국에서 옛날에 이제 아까 말씀 60년대생이고 네. 50년 그 50대 분들이 지금 많은 일을 이제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제일 먼저는 이제 전두환 정권 때 이제 교육 그 개혁 조치를 해가지고 그 당시만 해도 그 대학이 그
인원 제한이 이제 늘어나면서 대학을 좀 쉽게 간 편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 민주화 투쟁을 이제 이끌고 가고 네. 이제 전대협을 이제 결성을 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졸업 시점에 이제 호황기였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회사를 골라가서 갔습니다. 네. 혹시 운동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너무 솔직하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좀 운동은 좀 했었지만 저도 민주화 투쟁을 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때는 이제 그 부동산 그 신도시 건설과 네. 그 다음에 금융 그 자유화 뭐 대출 네. 자유가 좀 돼가지고 그렇죠. 그 일찌감치 이제 내 집 마련한 세대들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IMF를 겪을 때는 이제 30대 초기에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잘리는 경우 이렇게 그 해고 개념을 좀 피했던 네. 운동 세대였지만 네. 지금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이제 그로 인해서 나온 게 이제 그 비정규직 네. 그거를 만들게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사교육 열풍, 그 다음에 삼포 세대 아세요? 네, 그렇죠. 네. 삼포 세대 그런 경향도 만들었고 또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거를 끌면서 사실 결국 이제 그 중시 역할을 했던 50대들이 탈조선을 만들게 된 그 원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떤 개념이냐면 지금 50대 그 386세대 그런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는 우리 자녀와 그 다음에 후배들에게 약간은 이제 여기서만 아니라 좀 더 해외 글로벌하게 생각하고 글로벌하게 살아라. 그리고 우리가 지금 4차, 5차 혁명이 6차, 9차, 10차까지도 갈 테니까 네. 뭔가 좀 미래 그 트렌드에 맞는 아까 말했던 우리가 세컨 라이프를 해외에서 찾고 거기서 그 뭔가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거를 이끌어가는 이제 모범이 되는 마무리를 좀 후배들에게 좀 했으면 하는 게 제 이제 생각입니다. 종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피터 지사님? 아, 네. 저는 일단 어렸을 때 외국에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쪽에 어떻게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회의 땅을 네. 경험한 사람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 되게 미안했어요, 제 친구들한테. 이민 가서 제일 처음에 네. 너무 다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유롭고 이렇게 말 그대로 놀아도 되나. 정말 새벽 2, 3시까지 도서실에 있다가 집에 오고 했었다가 갑자기 5시 이후에는 할 게 없어질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많은 그 미안함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저의 모습이나 그 제가 받았던 기회들을 생각해 보면은 되게 좀 보면 좀 언페어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정말 내가 생각했을 때 정말 잘 나갔는데 막 했었던 친구들도 뭐 지금 봐서는 뭐 걔네들이 못났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충분히 많은 기회를 밟고 올라올 수 있었던 기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일단은 나가는 게 좋다. 뭐 한국도 물론 기회가 많지만 너무 경쟁이 심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능력치면 더 많은 기회들이나 어떻게 보면 리턴이 그 밖에 존재하니까 뭐 눈을 시야를 좀 넓게 가지는 게 좋겠다라는 건데 제가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은데 40대 50대라 그러면은 이제 아마 애들이 있고 네. 뭐 거의 뭐 초등학생이나 중학생이나 이 정도 되는 그 애들을 가진 나이들일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민이나 이런 것들을 만약에 생각한다면 네. 아이들을 위해서 결정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많은 이 사람들이 우리 애들 교육을 위해서 어떤 그 지역이나 뭐 나라나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는데 부모님이 행복해야 네. 애들이 행복한 거거든요. 근데 많은 때에 보면은 애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뭔가를 뭐 포기를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하려는 생각들을 많이들 우리 어머니 아버지 때 세대 때부터 그런 것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보고 배우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이 보이는데 요새 세대는 예전이랑 완전 다른 시대고 뭐 공부 잘하고 뭐 좋은 대학교 나왔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부모님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애들한테 제일 좋은 교육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결정하지 말고 둘이 부모된 입장에서 이민을 갔을 때 행복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면 애들은 알아서 잘 자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오랫동안 봐왔잖아요. 이민을 왔는데 불화가 생기거나 뭐 이렇게 이런 이슈를 보면은 그 집에서 자란 애들이 똑바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땐 부모가 행복한 곳을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이민, 그게 제가 권해드리는 방향입니다. 예전에 1세대처럼 자녀를 위한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네, 예, 네. 부모들이 스스로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모가 중심이 돼서 선택을 해야 된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네, 네. 시대가 바뀌었어요. 네. 그 여기서 제가 이제 여담인데요. 제가 그 저희 언니가 80년대 후반에 미국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교포랑 시집을 갔는데요. 그 언니 친구가 비슷한 시기에 그 교포 중에 굉장히 성공한, 비즈니스로 성공한 교포 집에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도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좋은 집안의 딸로서 이렇게 고등교육을 받고 대학을 나오시고 뭐 이렇게 자기 전문직을 하다가 이렇게 시집을 가셨는데 시어머니가 첫날부터요 속옷을 이렇게 빨아서 그걸 다리라고 하시더랍니다. 그래서 속옷을 왜 다리냐 그랬더니 역시 이렇게 그 후진국인 한국에서 와서 모르나 본데 양반들은 속옷을 다려 입는다. 뭐 미국에서는 속옷을 다려 입는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80년대만 해도 한국에서 이렇게 결혼을 해서 이제 아내를 들여오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며느리가 이렇게 약간 그 후진국에서 구해줬다라는 선진국으로 그런 개념이 있었나.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라떼도 지난 언제 얘기? 80년대 제가 80년대 그 시부모님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러니까요. 공부하신 분이셨겠지만 그 또 아픈 그런 가슴 아픈 그런 사연이 있더라고요. 근데 뭐 이젠 더 이상 그렇지 않잖아요, 회장님. 그죠? 쫓겨나죠. 그럼. 네, 더 이상 이제는 미국에서도 한국의 위상이 큰일 나죠.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전혀 집을 안 가려고 그러죠. 맞아요. 네. 그러면 회장님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우리나라 이게 뭐 애국하자는 거는 아니고 네. 우리나라는 파이를 키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그릇이 커야 물이 많이 담기듯이 파이를 키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 40, 50대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이민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은 능력이 있거나 돈이 있거나 네. 그럼 돈이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었을 거고 능력이 있는 사람은 돈이 따라올 거고 네.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비워주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그 다음 사람들이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오퍼추니티도 준다. 따라서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나는 할 수 있다. 눈을 크게 뜨고 그리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위해서 됐든 내 아이를 위해서 됐든 그러니까 오퍼추니티를 준다는 거는 나한테도 오퍼추니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지금 예를 우리 네. 서은영 네. 씨처럼 챌린지 요새 뭐 그 오락 프로그램 뭐 도전 그러잖아요. 도전해서 한 달이 1년이 될 수 있고 1년이 10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40대 50대도 눈을 크게 뜨고 심호흡 한번 하고 도전 한번 해보고 이게 나한테도 기회가 되고 내 애들한테도 기회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여기를 떠나면 내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뭐 지금 60 넘은 사람들, 한국에 있는 사람들, 금융계에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다 리타이어 강제 은퇴가 되거나 뭐 자연 은퇴가 되거나 은퇴를 하는데 그 은퇴를 60대에 하지 말고 40대 중반에 여기서 쌓은 자기의 경험과 노력과 자기의 재력으로 외국 나가면 100%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전이 그러니까 한 20년 전에 미국이 아니고 이제부터 열리는 미국은 좀 다양성을 가진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않나. 그래서 사실 이민 가는 거 쉽지 않거든요. 우리들처럼 뭐 엄마 아버지가 시민권으로 그냥 초청해가지고 가족 초청 이민 코 끌려가듯이 멋모르고 가는 건 아니고 지금 가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크게 생각하고 뭔가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그러고 가는 거고 예전에는 구글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뭔지 잘 모르고 가잖아요. 네. 이제는 가시기 전에 다 서치해 보면 내가 뭘 할 수 있고 뭐를 시작할 수 있고 어떤 분야에서 할 수 있고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다. 네. 다 플랜이 되는 겁니다. 그 플랜을 안 하면 그거는 뭐 게으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 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는 거는 뭐 제가 건물을 진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구글에 찾아보면 좋은 땅도 있고 그 지역 땅값도 나오고 네.
네. 집을 지으려면 얼마가 드는지도 나오고 집을 지어서 얼마에 팔 수 있다는 가격도 나오면 뭐 큰 고생 안 하고 집 한 채 지어서 1년에 10만 불 이익만 남기면 제작은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파이를 키운다는 어떤 대의도 있는 겁니까? 그렇게 어렵게 결정하지 마시고 가면 할 만한 게 있는가, 가면 나는 고생하지 않을까, 영어가 될까 안 될까 이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회장님 같이 이렇게 1세대에서 네. 도전하셔가지고 길을 열어주셔서 네. 뭐 저 같은 사람이나 이제 후배 같은 사람들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매우 하셨죠. 큰 일을 하셨죠. 그러니까 뭐 LA만 봐도 선배님 잘 아시지만은 그 원래 유대인들이 하던 일들을 지금은 다 한국 사람들이 네, 하고 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자바 시장에 옷 재봉 그 봉제 공장 하시는 분들이 원래는 다 유대인 하시는 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하고 이제 그거를 또 이제 물려가서 뭐 예, 다른 데로 또 파키스탄 넘어가. 이런 분들이 그래서 하시죠. 우리는 또 그만큼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 주류 사회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서 미국이나 유럽은 뭐 아직 모르지만 그렇게 뭔가 이제 미국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나갔다고 제가 보면은 뭐 한국 여권 버렸다고 한국 사람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의 스피릿을 가지고 외국에서 오래 생활하면서 한국에 또 도움을 주고 그러면은 이거는 훨씬 더 큰 힘이 되죠. 그렇죠. 네. 파이를 키우는 겁니다. 네. 파이를 키운다. 네. 그 도전.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드리면 네. 이제 그 저도 이제 친구들한테 뭐 저는 이제 일찍 이제 이민을 갔으니까요. 네. 지금 친구들한테 한국 요즘 힘들잖아요. 네. 뭐 세금도 그렇고 코로나로 인해서 다들 힘들지만 그 부분에서 한번 이민을 고려하자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되게 막 이민을 왜 가냐 한국이 더 좋은데 네. 물론 이제 돈 많이 벌고 돈 많은 사람은 좋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예전의 이민이랑 많이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제 예전의 이민은 정말 우리나라가 힘들 때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로 가서 아예 돌아오지 않고 그냥 네. 막 진짜 그런 어떤 그 나라에 있으면서 계셨던 이민이라면 완전 이주라면 지금의 이민 이주 개념은 여기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여행을 유럽이라든지 어느 나라든지 배낭여행, 가족여행 하는 것처럼 자유로운 왕래를 하면서 내가 뭐 유럽에서 여행 가듯이 그 나라에서 뭐 취업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세컨홈도 살 수 있고 또 라이프도 공간 개념이 좀 확보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제 바뀌었다. 이민한 개념이 글로벌화돼 있고 그게 세컨 라이프고 또 하나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는 뭐는 여태까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영주권과 시민권을 가졌다라는 거는 굉장히 제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제 자녀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래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서문영 씨 도움이 되셨나요? 네,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코로나 와중에 이렇게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아주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올해 따뜻한 연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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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사다난 하단 말이 올해처럼 잘 어울리는 한 해가 또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견뎌냈고 또 이 모든 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다가올 미래 뉴 노멀 시대 세컨 라이프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그 꿈을 이루실 수 있도록 저희 클럽 이민이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